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만 각 당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총선 지형의 밑그림이 그려진 듯합니다. 네, 국민의당은 오늘 창당대회를 열었고 새누리당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지 이제 51일 만인데요. 국민의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두 의원이 공동대표로 선출됐고 선거대책위원장은 두 대표의 김한길 의원까지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경제구조로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공정성장론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했습니다. 부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중지하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 대표 체제인데요. 김한길 의원까지 이제 선거 체제는 이제 3인 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 뭐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되게 뭐 예상할 수 있는 구성이었었죠. 네. 국민의당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의 비중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래도 안철수 의원 단독 중심으로 간다면 당의 한계가 보일 거고요. 또 여러 구성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포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갔는데, 일단 통합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천정배 전 국민회의 이제 그랬던 천정배 의원이 이제 공동대표로 가는 양상을 빌렸는데, 천정배 의원인 예우 차원에서 상임 대표란 공동대표란 명칭을 붙여줬나 봐요. 안철수 의원에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대표할 장소라든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하는 양상을 빌렸고요. 또 실정 경험이라든가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한길 의원의 또 능력이 필요하니까 김한길 의원은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 명목을 해가지고 선거를 이끌 때는 김한길 위원장이 선대에 서게 되는,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3인 체제 또는 3두 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국민의당이 잘 자리를 잡게 된다면요. 그동안 이제 양당 체제로 굳어졌던 한국 이제 정치 지형이 조금 바뀌고 또 원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재 영입 같은 것에서 좀 정체기를 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제3당으로 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회 구조에서요. 제3당이 정확하게 되려면 교섭단체에 등록했을 때 제3당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당의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에 등록하는 날짜를 1단계로는 오늘 이제 중앙당 창당 대회를 하는 오늘을 기점으로 했었는데 오늘까지는 17명밖에 안 되게 구성을 못했죠. 아직 이제 3명 정도.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단계는 언제까지 보느냐? 2월 15일까지를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정치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1분기를 2월달 중간인 2월 15일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겠고 마지막 구성은 이제 4월 총선에 등록하는 날 기준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하면은 선관위에 등록하는 교섭단체 기준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치자금 배분이 달라지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국회에서 활동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총선 일정으로 가버리니까는요. 교섭단체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총선 기획단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3선에 이제 정장선 의원이 기획단장을 맡았는데 친노 주류는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선 모양새고 이러면 이제 앞으로 뭐 당내에서 친노 패권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이죠. 이전에 문재인 대표 있을 때 친노 논란을 일으켰던 색채는 좀 약화되는 양상이고요. 정장선 의원 전에 당 사무총장 됐었고 비교적 온건한 양상이었었죠. 현재는 원외로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최재성 의원이 항상 이야기하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대위원도 그만두고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최재성 의원과 더불어서 진성준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총선 기획단으로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빠지면서 그런 양상은 있는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른바 친노 양상이 강했을 때였다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보의 경력 가만뒀겠습니까? 난리 쳤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당이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어젠가 그젠가 봉하마을 방문했을 때는 뭐 새로운 영웅이 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환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 과거 같았으면 엄청 공격을 했을 것인데 워낙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기가 했을 때는 로맨스가 되는 것이고 남이 했을 때는 불륜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돈 명예교수는 국민의당에 또 입당을.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공식적으로 거기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개 그동안에 봤을 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고 뭔가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의당도 한계가 있지만은 본인이 거기에 가서는 기여할 바가 있고 그나마 조금 변화의 가능성을 역할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합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좀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친박계 이한구 의원이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이제 내정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위원들 구성을 확정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한구 의원 거론이 됐을 때 본인이 또 차기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도 했고 다선에다가 정책적인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 해서 했는데 이한구 의원 항상 강조했던 것이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단 말이죠. 네. 역대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을 통해서 뭐 영입도 인재 영입도 하고 지금 말은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경선을 붙이면서 인재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주장까지 이한구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친박들이 주장하는 당의 공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끄는 방향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타진을 했는데 본인이 무리해서 할 것은 아니고 현재 당헌 당규에 정해진 방향대로 따르겠다. 네. 그래서 아마 전략공천에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수준에서 조금 원형하는 정도에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대신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상향식 공천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른바 친박들하고 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아마 이것까지 종합해서 발표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한구 의원으로 내정은 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 예비 후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죠. 어제 하루 이제 대구와 부산을 돌면서 아주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이요.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개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보필하고 대구 발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이제 최경환 의원이 이 특정한 이제 누군가를 지목을 하면서 네. 대통령 도와주기는커녕 뒷다리 잡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것인지 아니면 뭐 뒷다리 계속 잡으면 당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지. 1단계로는 대통령 도와주는 일 하는데 무슨 일 한 적이 있느냐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격이고 네. 구체적으로는 아마 유승민 의원을 추가적으로 겨냥해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까 교체 지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워낙 현재 새누리당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네. 역시 여야당의 중심지역에서는 교체 지수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교체 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해석 여지가 있는데 교체 지수가 높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지 못해서 과연 그런 거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인 싸움까지 가고 있고요. 전에 그 이른바 배신의 정치 파동이 있을 때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그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을 꺼냈었죠.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른바 진박들의 단합을 계속 단합대에 비슷하게 하면서도요. 진박이라는 용어는 쓰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각적으로 봤을 때 그 용어에 대해서 뭔가 역풍이 부는 느낌이 있고요. 또 그걸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정적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친박끼리 단합대를 하면서도 뭔가 그 용어는 피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던 비박들도 근래에 50여 명이 네. 모여서 행사를 갖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총선을 앞두고 좀 새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떨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네. 네.
선거라든가 정치라는 것이 뭐 이렇게 권력 투쟁이니까 현실적으로 세력 싸움이 불가피합니다만은 더구나 집권당이 내부 파벌의 새싸움이 중심이 된다. 네. 더구나 대통령 권력과 관련돼 가지고 누가 가까우냐, 누가 충성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네. 바람직해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각 당은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법안 처리는 뭐 거의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이제 그야말로 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는 했는데 국회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있어요. 네. 뭐 되는 건 없고. 대통령께서 새까맣게 들어간다는 말을 오늘도 하셨죠. 네. 하셨는데 이제 그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라면 입법 요구하는 국민의 불의에 지금이라도 공감해야 된다. 가슴이 타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하시더라도 또 한 번 구체적으로 국회와 더불어서 뭔가 좀 실천하려는 발언을 한다면 좋을 건데 국민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하니까 그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원샷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돼가지고요. 법사위 통과했다는 상황이 되니까 국회에서 네. 굳이 직권 상정 등으로 밀어붙이지 않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나머지 관련 법이라든가 북한 인권법 문제라든가 또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저는 합의가 되는 줄 알았더니 몇 개가 좀 가닥이 남아있나 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시급한데 보니까 지난번에 합의했던 것이 29일 날 보니 지난달 29일 날 깨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모임에 김무성 대표가 호응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여야 대표단 모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일정이 오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는 네, 근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불발이 됐다는 소식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왔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또 불발됐으니까 이제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수 모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여야 지도부하고 네.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